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초 234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이 탈락하면서 229개 종목으로 변경이 됐죠. MSCI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ZTE나 중국철도그룹, 동방원림, 해남천연고무, 태강스테인리스 이렇게 5개 종목은 아예 탈락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기관이나 펀드 쪽에서는 매수가 되지 않은 3개 종목이 있어요. 그 3개 종목이 뭐냐면은 상하이건설, 사우스웨스트 증권, 강덕신 이렇게 3종목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MSCI EM 지수 편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이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이 가지는 입지가 최고 4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해 2018년도 편입되는 비중이 전체적인 100% 수준에서 약 한 5% 정도 남짓 편입이 됐을 때 가지는 이 영향력에서 앞으로 100%까지 단계별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 아주 가장 메인 5개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하이자동차 600104 상해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광저자동차 601238 역시나 상하이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아디 002594 심전에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2개 종목은 지리자동차와 베이지자동차,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매수를 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해에 있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를 했을 텐데요.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리자동차는 그 스웨덴 볼보 2010년도 그 볼보를 인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도 때는 그 벤츠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러면서 중국 자동차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그 많이 탈각받금 하려고 하는 선두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개 종목 비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하이 자동차와 광저우 자동차. 상하이 자동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앞서 그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과 합작회사 형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물론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서 현지인들한테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고요. 외국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명함을 내미지를 못했었죠. 보시면은 이제 상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과 GM, 그리고 광주 자동차는 혼다와 토요타. 그러니까 도, 독일 차와 미국 차, 그리고 일본 차 중심으로 가는 광주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두 회사 모두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4년도 포춘 500개 기업에 노미네이트 되었다가 그때는 461등이었지만 2017년도 지금 기준에서는 41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기업의 입지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상대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포춘 500개 기업 중에서 78등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급성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 2018년도 때는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라고 이렇게 당초 발표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시장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 자동차를 소비했던 그런 마켓으로 보시면 되세요. 2018년도 4월 달까지 판매 대수를 보시게 되면은 당초 우려했던 것는 반대로 전체적으로는 약 한 14% 정도 4월 기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전기 자동차는 150%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도 작년 기준 브랜드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글자가 작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노란색으로 이제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그 상위 자동차, 그리고 핑크색은 광저우, 초록색은 비아디로 보시면 되세요. 보시는 것처럼 상해 자동차가 2017년도, 2016, 2017년도 랭크 1, 2등,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보시면 상위 랭크에 있는 게 상하이 자동차가 많고요. 그리고 광저 자동차, 그리고 지금 업계 3등에서는 이제 지리 자동차가 보이네요.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6년도 기준에서는 10등이었지만 지금 상당히 급격히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모델별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하이 자동차의 저력을 이제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상하이 자동차가 시장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그 광저 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모델들은 광저 자동차 자체 모델이고요. 그리고 아래 모델은 상하이 자동차 자체 모델로 보시면 되세요.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2017년도 때 대비해서 2018년도 보시게 되면은 비아디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았죠. 지금도 높고요. 근데 전기 자동차 시장의 1등은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종목은 비아디가 많이 있는데, 비아디는 전기 자동차 완성차 판매량보다는 이제 배터리 회사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상하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새롭게 이렇게 진입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마켓 셰어에서 많이 올라갔다.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다. 10% 이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비아디가 1등이지만 순수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베이징 자동차가 1등입니다. 올해 전기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보조금 정책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단계별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 효과에 있어가지고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비아디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83%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들도 전부 다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150%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2019, 2020년 보조금이 단계별로 더 삭감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점점점 이익 구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마진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 보조금을 빼버리면은 적자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자동차 대표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2020년에서 2022년이 되면은 많은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없어지거나 구조가 많이 축소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을 블룸버그랑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었고요. 상하이 자동차 보시게 되면은
폭스바겐 GM 판매량은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상하이 자동차 자체 모델 자체가 50% 이상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광저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똑같네요. 혼다랑 도요타도 한 4%에서 10%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자체 모델도 한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상하이 자동차랑 광저우 자동차 합작 브랜드들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리 약 6%, 14%, 4%, 13% 판매 대수 증가를 나타냈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자체 브랜드의 성장성이에요. 보시면 상하이 자동차가 2017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광저우 자동차보다도 판매 대수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상하이 자동차가 한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광저우 자동차보다 한 7만 대 정도를 더 판매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외국의 자동차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미지에서 브랜드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전부 다 동시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직원 수는 비아디가 가장 많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은 상하이 자동차가 약 한 71조 수준으로 월등히 높고요. 연간 판매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148조, 광저우와 비아디는 12조 18조로 매출액 수준에서는 압도적으로 상하이 자동차가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아디는 4%에서 3.5%인데요. 이마저도 정보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광저우 자동차는 마진율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상하이 자동차는 꾸준하게 한 5년 수준에서 6%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상하이 자동차는 5% 수준을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저우 자동차는 1.5%에서 2.7%. 작년에 좀 배당이 많이 올라갔네요. 시가 배당률이.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배당이 거의 없던 수준에서 작년에 한 1%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EPS 성장률도 광저우 자동차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하이 자동차는 한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는 작년 기준에서는 역성장을 했고요. 이 상하이 자동차랑 광저우 자동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랑 비교를 해보면요. 직원 수는 현대자동차가 제일 작아요.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상하이 자동차, 현대, 그리고 광저우 순서가 이제 현대가 중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상하이 자동차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48조, 현대가 96조, 광저우가 12조.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큰 회사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상하이 자동차가 6%, 광저우가 15%, 그리고 현대가 과거 6%에서 7%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5%대로 많이 떨어져 있다. 역시 현대가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을 보게 되면은 현대가 약 한 4천, 작년에 4천원 배당을 했었는데 시가 배당률을 보면은 2.8%, 5년 평균 약 한 2% 정도 배당을 했었고요. 그 동등가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 자동차 주식 한 주가 지금 상하이 자동차 23주, 광저우 자동차 43주와 똑같은데요. 보시면은 배당금이 같은 금액 기준에서도 역시나 상하이 자동차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로 봤을 때도 현대는 마이너스 성장률이고요. 두 개 회사는 플러스 EPS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기사는 뭐냐면요. 올해 5월 상하이 자동차가 CAT에 중국의 대표 가장 마켓시어 1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문 회사랑
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기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때는 마켓시어가 상하이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 번 더 여기서 점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지분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상하이자동차도 그렇고 광저자동차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광저자동차 먼저 보면은 광저자동차는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계단형으로. 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이 약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올라갈 가능성은 이 중국 내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절대 판매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주가가 올라가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추세상으로도 봤을 때는 좀 하락 국면, 이 부분에서 모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하이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모양새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점에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동차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평단가 32.3 위안에서 중국 전체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은 한 15% 정도를 차지해요. 설명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정리해보면은 상하이 자동차는 4%에서 6% 정도 높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정책적인 방향이 내수시장 활성화에 있는데 그런 활성화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1등이고 그 지배력에 따른 매출액도 큰데 그 마진율 자체도 나쁘지 않은 회사이다. 그리고 기존의 합작회사 중심으로 폭스바겐과 GM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 현지 제조해서 판매했던 회사였지만 자체적인 브랜드가 중국 현재 시장에서도 점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되었던 그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도 그 시장 마켓쉐어 비중이 단계 좀 꽤 많이 그리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종목도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